안녕하세요, 호호디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도면을 정리하는 방법과 또 도면에는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1대1로 맞춰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스케일이 적용된 도면을 1대1로 맞추는 그 방법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이렇게 보면요, 도면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면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전기 도면이나 뭐 시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치수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모델링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때, 자, 그래서 이런 치수들을 선택해서 델리트를 통해서 지워줘도 되지만, 뭐 이렇게 얼마 없을 때, 이런 것들은 델리트로 가능하죠. 그런데 도면이 많을 때는 이것도 작업 시간을 늘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준다 그런다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캐드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뭐 그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어, 옛날 분들 그리고 립스가 편하신 분들은 그 립스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도면을 정리를 합니다. 자, 립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맥스에서 보면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플러그인,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캐드에서는 립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립스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appload. 자, 커맨드 창에다가 명령어 appload, 업로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그인, 그러니까 립스가 있는 폴더에 가셔서 그 다음에 a.lsp 이 립스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립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드를 눌러주면 이 캐드에 지금 이 립스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령어 커맨드에서 af를 입력하고 커맨드를 실행해주면 레이어 all off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레이어만 unhide가 되고 나머지는 다 hide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 선택하고 델리트를 눌러주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가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AA를 입력하고 커맨드 창에다가 엔터를 눌러주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치수를 보면 치수는 DI, 디스턴스로 커맨드 창에 입력을 해서 디스턴스. 자, 여기 가이드와 여기 가이드를 보면 15,000이에요. 근데 지금 치수로는 6만이 돼 있죠. 6만. 6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 15,000 나누기, 자, 여기서 보면 자, 6만 나누기 15,000. 그러면 4배. 자, 4배가 축소됐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거를 4배를 뻥튀기 시켜줘야지만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도면을 다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다 불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다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AF, 그 다음에 빨간 가이드라인도 다 선택한 상태에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좌표 도면 있죠. 좌표 레이어도 다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C, 스케일의 약자죠. SC를 커맨드 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어떤 스케일을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라고 명령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치면 어떤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스케일이 적용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베이스 이 포인트를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기점으로 스케일을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베이스 포인트를 가져다 두고 여기에서 4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4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스케일로 다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퍼지 명령을 통해서 이 찌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삭제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깨끗하게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퍼지 all,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퍼지어를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활성화 될 때까지 계속 버튼을 클릭해서 지저분한 이 찌꺼기, 이 남아있는 레이어를 완전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purge all item. 자, 그러면 비활성화 됐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클로즈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W 이것도 립스거든요. 이 도면을 맥스로 바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임포트 해주는 그 립스예요. 그래서 스크립트죠. 맥스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우리 a.libs랑 이 3W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포스팅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3W 하면 Select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 CAD에서 이미 맥스를 갖고 들어올 만한 그런 모든 작업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맥스를 이제 열어서 여기서 DWG라고 툴바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DWG 여기 뭐 커스터마이징에서 보면은 툴바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디네, DWG 임포트라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DWG 임포트. 자, 이게 생겨요. 이 아까 그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면 그래서 DWG 임포트에서 DWG 얘를 이 툴바를 만들어서 이 새롭게 툴바를 만들 수 있죠. 이 새롭게 만든 툴바에 적용을 해서 이 툴바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맥스의 도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게 시간을 정말 단축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분들은 파일에서 임포트로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도면이 복잡하거나 도면의 용량이 큰 것들은요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CAD를 이용해서 CAD와 맥스를 연동시키는 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도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리즈 이거를 정면도니까 여기서 90도 90도로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좌표계를 0,0으로 맞춰야 되겠죠. 0,0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0,0,0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맥스에서 모델링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0,0,0 그 원점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0,0,0이 아니면 만들어지면 저기 먼 데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로.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절대좌표를 0, 0,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리즈 한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도면을 스케일로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을 때, 조정하지 않은 스케일 축소가 된 4분의 1로 축소된 도면이죠.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X에서 DWG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컨트롤 G 그 다음에 정면도로 그 그룹의 이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케일을 4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틸리티라고 있어요. 이 스패너 모양이 있죠. 이 스패너 모양에 리스케일 월드 유닛이라고 있어요. 자, 이 기능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이 기능을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죠. 토탈 버튼이라서 지금 버튼이 총 9개가 있는데요. 버튼은 계속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을 때는요, 이 기능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에다가 딱 던져 놓으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케일 월드 유닛, 이게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케일 월드 유닛 이 기능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고 OK를 눌러주면 이 밑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클릭을 하시고 리스케일, 자, 리스케일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기로 직접 하지 않고 이 맥스에도 계산기가 있거든요. 기능이 컨트롤 N을 누르면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6만을 나누기 15,000 하면 자, 리설트 4배, 자, 4배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셀렉션, 내가 선택한 도면만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셀렉션을 눌러주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씬을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 씬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셀렉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셀렉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4 입력하고 OK 눌러주면 자 이렇게 4배가 커진 스케일이 1:1인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도면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면이 없는 경우. 자 이 도면이 없는 경우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면이 없는 경우들은 이 플랜을 일단 만들어 줍니다. 플랜을 만들어 주는데 자 플랜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얹어줘요. 도면을 얹어주면 자 이 도면의 화질이 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도면의 화질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 플러스 모양 있죠. 예,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면 Configure Viewport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아웃, 세이프 프레임,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자 여기에 보면은 텍스처 맵, 그다음 백그라운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들의 해상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도를 여기다 높여주시면 보이는 이미지도 조금 더 선명해 보이니까 대신 메모리를 더 잡아먹겠죠. 예,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치를 올려주거나 떨어뜨리면 해상도가 조절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프론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폴리로 스택을 하나 올려주시고 여기서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게 찌그러져요. 그죠? 비정상적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텍스를 눌러놓고 여기를 가리고 싶잖아요. 여기를 가리고 싶으니까 여기에 프리저브라고 있어요. 프리저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프리저브.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버텍스를 움직여주면 이 공간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이겠다, 보이겠다가 가려졌다. 이런 기능을 하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처럼 아까 바로 전에 사용했던 유틸리티에 가서 리스케일 월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리스케일 셀렉션 4배 입력한 다음에 OK 눌러주면 이렇게 커진 도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세팅하는데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CAD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를 하고요. 도면을 맥스에서 갖고 들어와서 스케일을 뻥튀기 하든 도면에서 스케일을 뻥튀기 하든 그거는 내가 어떤 쪽이 더 편한지는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맥스 모델링 할 때 이 도면 정리하는 것과 스케일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케일을 좀 빠르게 맞추는 방법, 도면을 더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그래서 립스나 맥스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3D 맥스를 활용해서 건축 CG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 CG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D 맥스만 공부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3D 맥스, V-Ray, 포토샵, 리터치, 자, 여러 프로그램들이 접목돼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 CG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 CG는 조경을 심어야 되는 그런 터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 연습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접목됐을 때 작업물이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맥스나 이 3D 쪽은 정말 잘하는데 리터치를 잘 못해서 완전히 결론 한 30% 40% 나온 그 작업에 남은 정도에서 이 터치를 못해서 작업물이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렌더링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걸어놨어요. 근데 리터치가 안 돼가고 그림을 망치는, 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부분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융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CG 작업을 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인테리어 CG 작업과 익스테리어 CG 작업은 전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리터치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호우 디자인을 보면 그런 3D 맥스의 튜토리얼도 있지만 포토샵의 튜토리얼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포토샵 튜토리얼을 또 유튜브에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우 디자인을 통해서 건축 CG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취업을 하신다거나 뭐 건축 관련된 일에서 도움을 실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요, 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디자인이었습니다.